도로공사는 시즌 내내 선두를 달려온 팀이었다. 순위표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강팀이고 한두 경기의 패배로 평가가 뒤집힐 팀도 아니다. 하지만 현대건설과의 맞대결 이후 팬들의 시선은 더 이상 승점이나 순위에 머물지 않았다.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이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니라 왜 계속 이런 그림이 나오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경기 초반까지만 해도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모마와 강소희를 중심으로 공격을 분산시키려 했고 리시브 역시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랠리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세트가 거듭될수록 차이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격 선택지는 점점 단순해졌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공은 다시 특정 선수에게 몰렸다. 이는 상대 블로킹에게 읽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했고 그 결과가 수치로 그대로 나타났다. 블로킹 17대 6. 팬들이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숫자가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줬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공격 전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는 공격 루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수비 집중력. 외국인 선수 카리는 팀의 중심을 잡았지만 팀은 카리 하나에 기대지 않았다. 정지훈, 자스티스, 그리고 미들에서 양효진과 김희진까지 고르게 살아 움직였고 벤치는 흐름을 잃지 않았다. 팬들이 토탈 배구의 정답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포착된다. 강성현 감독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과거에는 선수빨 감독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지만 이번 경기 이후 댓글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이도희 감독 때 꼴찌하던 팀을 다시 상위권으로 올려놓은 사람, 선수들이 바뀌어도 성적을 유지하는 감독, 소리 지르지 않고도 팀을 통제하는 리더. 이는 단순한 호감 평가가 아니라 현대건설의 현재 구조가 감독의 색깔과 맞닿아 있다는 인식의 결과다. 반대로 도로공사를 향한 평가는 점점 구조적인 질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왜 항상 몰빵이 반복되는가? 체력 관리와 선수 운용은 적절했는가? 연속된 5세트 경기 이후에도 같은 방식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체력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IBK전 포함 잦은 풀세트 경기로 누적된 피로가 이번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는 변명이 아니라 미리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조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기에서 도로공사가 보여준 가장 큰 불안 요소는 흐름이 넘어갔을 때 그것을 되돌릴 장치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작전 타임 이후에도 공격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블로킹에 막힌 뒤의 대안 역시 제한적이었다. 팬들이 가장 답답해했던 장면은 바로 이 지점이다. 졌지만 배울 게 있었다가 아니라 졌고 다음도 비슷할 것 같다는 감정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다. 도로공사가 여전히 강팀이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지금의 방식이 시즌 후반까지 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린 경기였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이 한 경기로 왜 우리가 상위권에 있어야 하는 팀인지를 설명해냈다.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팬들이 경기 후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었느냐다. 그리고 이번 경기 이후 그 질문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졌다. 이 패배 이후 도로공사를 둘러싼 담론은 빠르게 한 지점으로 수렴했다. 선수가 못해서 진 게 아니라 구조가 선수를 한계로 몰아넣고 있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세터 운용과 공격 분배 문제가 놓여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김다은과 이윤정이었다. 팬들의 논쟁은 단순히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기준의 일관성이다. 김다은이 실수를 해도 코트에 남아있는 반면 이윤정은 잠깐의 흔들림에도 교체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이게 과연 공정한 경쟁 구조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는 특정 선수를 비난하기 위한 논점이 아니라 팀 내 신뢰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세터는 팀 전술의 허브다. 이 포지션이 불안정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공격 전개는 곧바로 단조로워진다. 이와 맞물려 팬들이 가장 강하게 지적한 부분은 몰빵 배구의 반복이다. 모마와 타나차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공격은 초반에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즌이 중반을 넘어가고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시점에서는 그 구조 자체가 리스크로 바뀐다. 실제로 많은 팬들이 3라운드 지나면 처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우려는 이번 경기에서 상당 부분 현실로 나타났다. 공격 성공률의 하락, 블로킹에 읽히는 패턴,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는 범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체력 문제 역시 단순한 핑계로 치부되기 어렵다.
도로공사는 최근 여러 경기에서 연속된 풀세트를 치렀고 이는 분명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팬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힘들었다가 아니라 힘들 것을 알고도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다. 체력 소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격 분산이나 로테이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것이 바로 패배가 경기력 문제는 넘어 운영 문제로 해석되는 이유다. 반면 현대건설의 모습은 이 논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현대건설 역시 부상 리스크와 체력 부담에서 자유로운 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선수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비주전 자원들도 로테이션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 주전 선수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분산된다. 팬들이 현대는 갈수록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니라 시즌 후반까지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벤치의 대응이다. 흐름이 넘어간 뒤 도로공사의 작전 타임과 선수 교체는 팬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무엇을 바꾸려는지 모르겠다. 계속 같은 그림이다 라는 반응은 팀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팀 스포츠에서 이 신뢰가 무너질 때 선수들의 판단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그 결과는 다시 경기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 모든 논쟁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다. 도로공사는 여전히 상위권 팀이고 이 한 경기로 평가가 끝날 팀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이 시즌 후반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같은 유형의 패배가 반복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팬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늦는다는 감각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이번 경기로 단순히 승점 3점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우승 후보로 다시 언급되는지를 방식으로 증명했다. 조직력, 높이, 분산된 공격, 그리고 벤치의 안정감. 이 요소들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맞대결은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두 팀이 어떤 방향으로 시즌 후반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됐다. 결국 이 패배가 도로공사에게 남긴 질문은 명확하다. 지금의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점검하고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팬들은 이미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한두 경기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지금 도로공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연패의 위기가 아니라 방향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다.